천간에 보통 천간에 무토가 있는데 기토가 있더라. 그지?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것이 이복 형제로 나타나는 경향들이 많아. 같은 글자가 겹쳐도 마찬가지야. 이게요.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무토가 있는데 기토가 있어. 일간이 기토가 있는데 옆에 갑이 있어. 그죠? 자, 그럼 갑목은 뭐로 변했을까? 갑기합을 해서 토로 변했어. 이 갑목의 체는 없어지고 이건 토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요럴 때도 뼈다른 형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자, 그래서 그리고 자식은 남자하고 여자가 자식이 다른데 여자는 식상을 자식이라 그래. 식상을 자식이라 그러는 것은 뭐냐면 직접 배가 아파서 자식을 출산을 했거든. 그때 이제 그게 산액이라 그러는 거야. 산액. 애를 출산하는데 고통이 많더라. 그래서 산후조리. 여자들은 애를 낳고 산후조리를 잘하지 않으면 몸이 쉽게 망가진다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식상이야. 여자는 식상인데 남자는 또 달라. 그래서 남자는 관성이 돼. 관성. 두려울 과자가 붙는 거야, 남자한테는. 자식을 낳으면 이제 두려워.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죠? 자식을 낳아서 돈을 벌어서 양육을 시켜야 되고, 이제 커지는 거라, 자기 할 일이. 그러다 보니까 자식을 낳으면 두려울 과자가 붙어서, 남자는 관성이 자식이야. 직장도 자식, 관성이지만은. 여자는 두렵지 않고 자기가 낳은 거니까. 그죠? 이렇게 돼. 그리고 부인, 아까 얘기했듯이, 부인의 입장에서 남편은 관성이 되고, 그지? 남편의 입장에서 부인은 재성이 돼. 재와 관이 서로 이루어진 남편과 배우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모친은 남녀공이 인성이야, 인성. 우리는 모친의 배를 빌어서, 태를 빌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친은 인성이라 그래. 그래, 부친은 우리가 부친대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 그죠? 부친. 부친이 볼 때는 자식이 나면 관성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적으로 잖아. 여기가 부친이고, 우리가, 자식이 이렇게 있어. 자식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가, 그러면은, 수가 있고, 화가 있더라. 네? 수가 있고, 화가 있더라. 자, 어떤 게 부치니까? 수와 화 중에서. 화구나. 응? 그지? 화야, 무서우니까. 뭐가? 수와 화가 있는데, 네. 어느 게, 둘 중에 어느 게 부친이면 어느 게 부친이겠냐, 이거야. 화. 네. 그치? 요게 부친이겠지, 그죠? 이게 부친이 돼. 왜냐 하면은, 이 화가 수를 보면 무섭잖아, 그지? 두려운 거에 해야 할 일이 많고, 이제, 그러니까 수가 뭐가 돼? 관성이 돼. 그죠? 그래서 부친은 재성이 되는 거야.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죠? 자식의 입장에서는 제일 만만하잖아. 내가 불을 끌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요 관계. 만약에 또, 화와 금이 있어. 여러분들 요게 조금 이해를 해야 돼. 요 관계가. 자, 화와 금이 있어. 자, 어떤 게 부친이고 어떤 게 자식일까? 금. 여기에 뭐, 금이 뭐요? 자식이요, 부친? 자식? 네? 자식, 여기 자식. 또, 화가 부친, 자식이라는, 그럼 이게 부모겠네? 그지? 여기 부친이겠네? 자, 그럼 부친이 자식을 두려워할까, 안 두려워할까, 지금? 안 두려워. 응? 안 두려워해? 싫어도 써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꾸로 된 거꾸로 된 거야? 여기가 자식이고, 네. 여기가 부친이 된다, 이거지? 네.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부친은 그랬어.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이 두렵다 그랬어. 그지? 해야 할 일이 많고, 내가 저들을 양육을 시켜야 되니까. 자, 둘이 싸우면 뭐가 이길까? 화가 이기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자식이요, 부친이요? 자식이야, 이게. 그죠? 부친은, 요게 금이 부친이야. 그래서 요거는
받겠지, 그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 요거를. 자, 화와 금이, 그러니까 요 재성과 관성의 관계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 이거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요처럼 십신을 알아봤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 사주로서도 저거로도 이거로도 우리가 뽑아야 돼. 그치? 이 원국 카드에서도 원국 카드하고 세운 카드에서도 뭐가 되고 십신으로는 뭐가 되더라. 이거를 이제 알아봐야 돼요. 이걸 알아서 우리가 이제 해야 돼. 자, 그러면은 무토가 지금 일간이야. 그죠? 그러면 저기서부터 옆에서부터 옆에 정화가 있어. 정화가 보니까는 이것이 잘 이제 되면은 우선 이렇게 쓰는 거야. 토를 일간으로 놓고 토를 여기다 놓고, 그죠? 토, 그다음에 토, 금, 수, 목, 화 이렇게 돌아가겠지, 그죠? 토가 일간으로 하니까. 그럼 옆에 화가 있어. 화가 있으면은 화생토 하니까는 이건 인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인성인데 같은 편이면은 편인이라고 그러고 다른 편이면은 인수라 그래, 정인이라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요건 플러스고 요건 마이너스야. 분양이 다르죠? 그럴 때는 뭐라 그러냐면 인수라 그래. 인수라 그래. 그래서 인수는 여자는 자식을 낳게 되면은 여자가 있던데 여자가 자식을 낳았어. 자식은 출산을 했는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 남자 자식이 있고 여자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 그럼 자, 여기서 음양이 다른 것은 뭐냐면 남이 다르잖아, 그죠? 여자는 여성인데 남자는 남성이라서 음양이 달라. 그래서 마음이 그런 쪽으로 가는 거야. 뭐 자식을 편애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음양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 그게요. 그래서 인수는 그래서 음양이 다르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도 여자들은 아이고 아들만 이뻐하고 딸은 안 이뻐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은 그거는 뭐 어머니가 그렇게 편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오행 자체가 그렇게 움직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인수란 말이야, 그죠? 만약에 이것이 병화라 그러면은 병도 플러스고 무토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편인이 돼. 이제 편인이 되고. 자, 여기는 또 보면 여기 옆에 보면은 뭐냐면 토국수가 돼. 토와 수가 있어. 토와 수가 있어. 여기서 토와 수를 만났는데 여기서 뭐가 제일 두려워하는 놈은 뭐가 두려울까? 벌벌 떨고 있는 놈은 뭐가 떨고 있을까? 토와 수 중에서. 수. 그렇지. 그죠? 흙에 의해서 막히니까. 그죠? 흙에 의해서 저 수가 흙을 보면은 토를 보면 저게 나를 막으려고 제방을 쌓고 그럼 내가 흘러가지 못하니까 토를 두려워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토의 입장에서는 어때? 수가 만만해 두려워. 만만하잖아, 그죠? 만만은 재성이라 그랬어. 재성이라고 쓰는 거나 재가 들어가는데 앞에 편자가 들어가느냐 정자가 들어가느냐는 일간을 보고 일간의 음양이 같은지 다른지 보고 결정한다 그랬어. 임수가 플러스임이에요, 마이너스임이에요? 플러스지? 이것도 플러스지? 같은 편이네. 그래서 편자가 들어가. 그래서 편재가 돼. 편재가 되고, 요거는 이제 일간이라 얘기지, 일간.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간을 보는 거라. 무토와 목이 있어. 토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나무가 제일 두려워. 나무는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뽑아먹고 나의 그 흙을 뿌리로서 소토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흙으로서는 제일 목이 두렵단 말이야. 그래서 두려움은 관이라 그랬어. 두려울 관자가 붙는데 여기에는 편자가 붙느냐 정자가 붙느냐를 봐야 되는데 음과 양이 무토도 플러스고 간목도 플러스야. 그래서 같은 편이야. 그러면 편관이 붙어. 이렇게 편관이 붙더라. 그 다음에 월지를 봐.
월지를 보면은 토가 있고 토금수목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요게 금이잖아, 그죠? 경신이 금이야. 경신 금인데 요게 플러스야. 플러스. 그래서 자, 토가 금을 보았다. 그럼 뭐냐면 토가 금을 생한 거야. 그래서 이게 식상이 돼. 식상이 되는데 식신과 상관이라고 하는데, 음양이 같은 놈을 식신이라고 그러고 음양이 다른 놈은 상관이라고 그래. 그래서 상식이라고 그러지 않고 식상이라고 그러잖아. 이제 먼저 우리가 음양이 같은 것을 식신이라 하더라. 그래서 요거는 토생금을 하는데 식신이 돼. 음양이 같기 때문에 일간이 같기 때문에 식신이 된다. 그래서 요렇게 일간을 하나 놓고 편제, 편간, 인수, 식신, 비거. 지금 뭐 다 나온 거야, 그죠? 오행이라든지 식신이 지금 다 나온 거야. 비견 있고, 식신 있고, 편제 있고, 관성 있고, 인성 있고, 다 있어. 다 나왔잖아, 그죠? 다 나왔고. 여기를 가지고 보면 이제 여기에 앞에 인자가 붙는 거하고 비견자가 붙는 것을 찾아내면은, 숫자를 계산하면은 신왕신약이 나와. 인수라는 것이 하나 있고, 이거는 비견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두 개, 하나, 두 개가 돼서 5대2가 돼. 그치? 5대2가 되니까, 이거는 신약이다. 무슨? 신약이다. 신약이면은, 신앙으로 가야 좋다 그랬어. 그죠? 그럼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성과 비겁을 줄여서 인비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인비를 만나야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운은 이제 여기서 신약, 5장을 가지고 신앙신약을 판단해서 이렇게 대세운을 보니까 대운은 분위기고, 여기는 결과가 돼. 결과가 되는데, 대운 카드를 보니까 대운은 뭐냐면 인수가 돼. 그죠? 인수가 돼. 대운은 인수가 되고, 세운은 상관이 돼. 토가 토생금을 하는데, 이거는 플러스고 이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이 된다 그러지. 상관이 되더라. 그렇죠? 그러면 자,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사람이 애정운을 보러 왔는데 이러한 저게 나왔어. 분위기는 좋아요. 그죠? 신약이니까 신앙하게, 인비라서 신앙하게 해주는 거라서 분위기는 좋은데, 결과는 안 좋단 말이야. 그죠? 상관. 내 힘을 빼가. 그래서 신약인데 더욱 신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아.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상대방은 마음에 드는 거라. 그죠? 인상도 마음에 들고, 여러 가지 체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용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음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음에 드는데, 막상 만나니까 이루어지질 않아. 그죠? 마음에 든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 그죠? 세상살이가. 또, 분위기가 나쁜데 결과가 되는 수도 있어. 마음에 안 들어. 만나니까. 마음에 안 들고, 쪼잔한 것 같고 말이야. 또, 마음 쓰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내 저 사람은 나하고 인연이 아닌다는데, 희한하게 끈이 또 이어져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뭐냐면, 분위기가 안 좋은데 결과는 좋은 것이 되는 거야. 마음에 들지 않는데 결과는 되더라. 또 이건 어떤 현상이냐면은 분위기는 좋아. 그죠? 마음에 들고 여러 가지가 호의적이고 상당히 마음도 가는데 결과 막상 이루어지지는 않더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세상이 움직여가.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위기와 결과를 따라서 나타났단 말이야. 그럼 이 사주는 결과는 안 이루어져. 그죠? 결과는 안 된다. 그 사람하고는 어떤 결과는 안 된다. 라고 이제 나왔어. 그래서 첫 번째 신앙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판단하는 거야. 된다, 안 된다. 성공한다, 실패한다. 이제 요게 이제 나왔어. 저걸 가지고. 첫 번째는 신앙신앙을 가지고
신앙 신약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서 길과 흉으로 나눠져. 그죠? 여기에서는 결과 카드가 흉이 나왔기 때문에 흉이 된 거라.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는 12운성으로 살피는 거야. 두 번째는 12운성. 12운성으로 살피는데, 12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하고 똑같아. 그래서, 과정하고 상당히 똑같아가지고, 그 12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12운성을 잘 쓰기 시작하면은 사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교재에 보면은 이제 그 12운성에 대해서 해놨는데 아마 그게 거기에 보면은 쫙 나와 있어. 하나만 줘봐. 여러분들도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냐면은 물론 초급자들은 아직 그렇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다 이제 이런 게 12운성에 대해서 이제 이걸 써놨어. 이거는 바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통해서 12운성을 12운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이것까지 알아. 이것까지 아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재성이 세면은 재물이 잘 흩어진다. 여기 재물이 흩어진다. 재물이 흩어지는 사람은 재성이 쇠지에 들어가 있다. 재성이 쇠지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경신일 갑진이 있든지 또 을축이 있더라. 이게 쇠지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내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를 여기에 그래서 이제 재성이 쇠지에 들면은 재물이 잘 흩어져. 그죠? 흩어면 경신일에는 갑을목이 재야. 그죠? 금과 목이 재가 돼. 금이 목을 봤어. 그죠? 목의 입장에서는 금이 두려운 거야. 그죠? 목의 입장에서는 금이 관성인데 금의 입장에서는 목을 보면 제일 만만해. 내가 때려 부술 수 있으니까 찍어넘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신일간이면은 갑목이나 을목일 재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갑과 을이 어디에 앉아 있느냐? 쇠지에 앉아 있는 거야. 갑진 쇠지에 앉아 있고 을축 쇠지에 앉아 있어. 그러면은 무토의 입장에서는 재가 뭐냐면 이게 임수가 재예요. 그지? 임수가 재인데 임수에는 쇠지가 임술에는 쇠지가 안 붙어 있어요. 쇠지가 이렇게 시금수에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이게. 그러니까 임수가 왜 안 되냐면은 임수가 여기 임수를 보면은 임수가 쇠지에 앉아 있으려면 여기 보면 건왕쇠 여기 있잖아, 그죠? 여기 세 번째 삼인데 축이 붙어야지 쇠지가 되는데 임축이라는 건 없거든. 그래서 못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임축이 돼야지 쇠지가 되는데 임축이라는 건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쇠지가 안 되지.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요런 게 이제 지금은 12운성 요거는 여러분들 12운성을 가지고 잘 판단하다 보면 사주에 뭐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상당히 이해를 하는 거라. 그래서 12운성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12운성을 외워도 되고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자연히 아는데 거기 책의 교재에 보면은 12운성을 산출하는 법도 나와요. 산출하는 법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디에 앉아 있느냐?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여자인데 관을 보니까 여기 관이 있어, 그죠? 이 관이 어떻게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관이, 저 관이 뭐에 앉아있느냐. 만약에 갑인으로 앉아있더라. 그지? 갑인으로 앉아있으면, 갑목은 걸럭지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죠? 갈록은 걸럭지에 앉아있고, 또, 갑자에 앉아있더라. 갑자에 앉아있더라. 자수에 이렇게 앉아있더라. 남편성이 갑자에 앉아있더라. 그럼 이걸 목욕이라 그래. 목욕지. 목욕지가 그래. 목욕은 도화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 여자인데 남편이 목욕지에 앉아있더라라고 도화에 앉아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어떤 그 예능적인 기질이라든지 이러한 현상들이 이거 갑목을 볼 때는 도화를 보면 이 갑목에서 자수를 봐야지 도화가 나와. 목욕지. 그죠? 빨간 글씨로. 자, 그래서 저 갑목이 볼 때 갑목이 남편인데 자수에 앉아서 도화지를 끼고 있으면 이 사람의 남편은 예능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상당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 예능이라든지 예술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복잡할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이제 삼각관계라든지 이런 도화가라든지 이런 끼가 있어야 또 예술을 하니까 그런 끼를 갖고 있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운성을 이렇게 판단하는데 맨 처음부터 뭐 12운성을 판단하는 것은 그게 되질 않으니까 어떻게 이 12운성을 이 갑을 타로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면은 이걸 터득하면은 4줄 놓고도 12운성을 판단하는 법도 알 수가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2운성을 하죠.